야구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센터라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포수, 유격수, 중견수 이렇게 센터라인으로 보고, 최근에 현대야구에서는 이제 이루수까지 겸하는, 이루수까지 그 안에 포함시키는 요소가 있기는 한데, 오늘은 포수, 유격수, 중견수 강한 팀들, 이 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산이 박찬호 영입으로 인해서 얼마나 강해진 팀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또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야구는 센터라인이 강한 팀이 우승팀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보면은 LG 트윈스가 포수, 중견수, 유격수 모두 탑5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에는 박동원 선수가 2위, 전체 WAR에서 2위, 그리고 중견수에는 박혜민 선수가 전체 WAR 1위, 그리고 유격수에는 오지환 선수가 전체 WAR이 5위를 기록하면서 모두 탑5 안에 들어가는 팀이 LG 트윈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트윈스가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투수력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우승하는데 좀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뭐 투수 노름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수 노름이 되는 것조차도 센터라인의 수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두산이 왜 박찬호를 선택했을까라는 걸로 좀 이어져 가보면은 악몽 같은 시즌이었죠. 9위를 차지하면서 여러 선수들을 유격수에 시도를 했지만 뭐 박준영 선수는 올해 은퇴하게 되었고요. 시즌이 끝나고, 그리고 이우찬 선수라든지 뭐 여러 명의 선수들이 유격수에 좀 도전을 했죠. 근데 하지만 유격수는 계속해서 김재호 선수 이후에 유격수는 자리를 잡지 못했고, 실제로 24시즌에도 포스트 시즌에 결국엔 김재호 선수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25시즌도 유격수의 주인이 없이 좀 흘러왔다. 안재석 선수가 군대에서 복귀를 하면서 희망을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안재석을 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으로 복귀를 하면서 WAR이 1.77을 찍은 그런 기록을 보여주면서 안재석의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산 베어스가 결과적으로는 더 확실한 카드라고 볼 수 있는 박찬호를 FA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영 감독도 계산이 서는 수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비 불안으로 인해서 실점률이 12%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반드시 메우고 가야 했던 스토브 리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찬호의 가치, 안재석이 있는데 박찬호를 왜 데려왔냐라고 보면은 박찬호의 가치를 단순한 박찬호의 실력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비 이닝, 그래서 1114이닝을 먹어주는 수비 이닝, 그러니까 철인이죠. 철강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LG 트윈스의 박혜민 중견수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KBO 내부에서 유격수를 가장 철강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단연 박찬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부상도 없이 계속해서 풀타임을 띄워줄 수 있는 유격수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박찬호 선수인데, 이 선수의 뭐 타율도 거의 3할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좋고, 최근 3년 동안 뭐 도루왕을 이전에도 차지한 적이 있지만 누적 도루가 77개, WAR도 4.56을 기록하면서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선수다,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수비력은 뭐 말할 바가 없고요. 이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2루 경쟁이 정확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3루로 안재석 선수가 좀 이동할 것이 예상이 되면서 공격력 자체가 극대화가 되고, 또한 수비력이 상승하면서 투수력까지 안정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나비 효과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25시즌에 규정 타석을 채운 각 구단 센터라인 선수들을 한번 WAR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양의지 선수가 당연히 1위를 차지했고 6.79 골든글러브까지 받았죠. 그리고 정수빈 선수가 3위, 박혜민 1위, 이주영 2위, 정수빈 3위고요. 그래서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들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4위. 그래서 박찬호 영입으로 인해서 유격수 자리가 조금 불안했던 두산 베어스가 탑5 안에 센터라인 구축을 전체 완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포수, 유격수, 중견수 이 세 포지션에서 탑5 안에 드는 선수들을 모두 만들어낸 거죠, 두산 베어스가. 그래서 그러므로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5시즌 WAR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게 이 수치가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합산을 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포수, 유격수, 중견수를 WAR 합산을 해봤더니 두산이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25시즌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누적 기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타격의 세부 지표 이런 걸 보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WAR을 그냥 참고 삼아 본다고 하면 두산 베어스가 1위. 그러니까 김성윤 선수가 사실 코너메아랑 중견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삼성을 김성윤 선수를 센터에 포함시키더라도 두산이 1위입니다. 김성윤 선수가 빠지면 LG 트윈스가 바로 2위로 올라오죠. 그러면서 LG랑 두산 베어스가 아무래도 가장 강한 센터라인을 구축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싶고, 삼성 라이온즈도 김성윤 선수가 이제 센터에서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센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SSG라든지 NC라든지 이렇게 강한 센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도 마찬가지로 NC 같은 경우는 최원준 선수가 물론 올해 작년 시즌 WAR
상태에 좋진 않았지만 최원준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조금 뭔가 중견수에 구멍이 났다고 볼 수 있고, SSG도 마찬가지로 박성환이라는 걸출한 유격수 그리고 최지훈이라는 걸출한 중견수가 있지만 포수 자원에서 아직 두각을 나타내는, 뭐 조영우 선수가 국대도 선발되긴 했지만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주전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SG도 굉장히 상승될 수는 있겠죠. 조영우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지영 선수한테 이 정도 뭐 양의지나 강민호 선수까지의 기록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영우의 성장이다. NC 다이노스도 누군가가 중견수에서 튀어나와줘야 된다.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센터라인이 김호령 선수 그리고 박찬호, 김태군이 있기 때문에 꽤 강한 팀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이제 제러드 데일이라는 아시아 쿼터를 유일하게 투수가 아닌 내야수로 쓰면서 그 박찬호 선수의 공백을 메우려고 최대한 메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박찬호 선수가 빠지면서 센터라인의 문제가 좀 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 두산의 강함을 예측하는 게 결코 이제 근거 없는 억지 희망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박찬호가 합류한 강력한 센터라인 위에 플렉센도 왔고 타무라도 합류를 했고, 곽빈이 지난 시즌과 다르게 건강하게 출발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24년도에 봤죠. 24 시즌에 봤듯이 이병헌의 풀시즌이 얼마나 대단한 걸 봤기 때문에, 이런 투수들의 투수력이 합산이 된다면 굉장히 강한 팀이 될 수 있고, 물론 타격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일단 투수력에서는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력 그리고 수비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산은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박찬호 영입이 두산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두산이 가장 강했던 시절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가 뭐 판타스틱 4고 뭐 우동수 트리오고 여러 가지 두산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두산의 어떤 철벽 수비, 끈끈한 수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비의 명가 두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박찬호의 영입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이번에도 베어스TV에 나오면서 진짜로 저는 진심으로 우승하러 왔다고 말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굳이 우승을 안 하는데 이 팀에 합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수비가 우승을 설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수비를 정확하게 채워놓고 간다는 점에서 스타트는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이런 영입들이 과연 두산에 어떤 순위 도약에 영향을 미치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박찬호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두산이 얼마나 강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센터라인 중심으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메가칩스라고 혹시 아세요? 이거 감자칩인데 요즘에 좀 유명해지게 된 제품인데 제 채널에서도 이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연하는 불펜 방송에서 사실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 대단히 맛있는 감자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감자칩을 열면 하나 뜯어볼게요. 이게 7종 세트에서 저희 지금 제 채널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머쉬룸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까면 이렇게 이런 과자가 있고, 생긴 게 독특해요. 일자 생긴 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먹을래? 맛있습니다. 이제 7종 세트 구입하셔가지고 야구 보실 때도 같이 드시면 좋고, 야구장 가서도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채널, 야구 채널들에서 지금 아마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이 보신 분들,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7가지 맛 세트 주문 가능하시고요. 뭐 맛별로 따로 주문도 가능하시니까 이 밑에 고정 댓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링크 통해서 구입하시면 시중가보다 좀 싸게 구입 가능하시다는 그런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